일단 저 좀 보시죠. 기하 벡터를 배우는 목적을 수능에만 포커스를 맞춰보면 29번 맞추러 가는 거예요. 29번 물론 다른 4점도 있고 3점도 있어요. 29번 문제의 특징은 공간 도형으로 해석하는 것, 공간 좌표로 해석하는 것이 둘 다 되는 문제로 나오고, 그리고 벡터 해석까지 포함되도록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공간 도형, 공간 좌표, 벡터를 다 한꺼번에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타 4점짜리 문제들은 쌤 문제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작년 수능에 공간 도형 파트에서 쌤 문제가 하나 또 껴 있었어요. 킬러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내가 기하 벡터 단원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4점짜리 두 개가 있다. 하나는 킬러, 하나는 준킬러일 수 있다. 그게 전부 다 공간 도형, 공간 좌표, 벡터에 나온다. 됐죠? 두 번째, 공간 도형은 3차원 3D이기 때문에 눈에 칠판에다 지금 그리고 있잖아. 시험지 보는 것도 종이에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시각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 시각에 왜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정의, 정리, 공리를 통해서 추정하지 못하면 시각의 왜곡 때문에 틀리는 게 발생되고, 출제하는 사람은 그걸 노리고 들어가. 해서 정석 앞에 쓰여 있는 것처럼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죠. 무슨 뭐 어떻게 결정해? 점이 3개 있어야 평면이 하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엄밀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문제 풀 때 분명히 뒤통수를 맞는다. 됐죠? 그런 의미도 중요해요. 그 앞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 평면의 결정 조건 이딴 거 있고, 그 다음에 위치 관계가 있고, 직선과 평면 사이에 이루는 각 이렇게 있잖아요. 출제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여기에 있고, 직선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 요 새끼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얘는 안 나온 꼬라지를 내가 못 봤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기까지는 꼭 잘 보셔야 되고,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야. 하러 가요. 평면의 결정 조건은 해볼 만합니다. 평면이 하나가 결정이 되려면 최소한 뭐는 있어야 될까? 이런 얘기거든. 가령 그 전에 직선을 결정한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 그죠? 근데 점을 하나를 더 생성하는 순간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only one, 하나밖에 결정이 되지 않잖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직선이라는 것은 두 점이 있으면 한 직선이 결정이 된단 말이야. 평면은 말이다. 직선이 이렇게 딱 있는데 요 위에 점이 하나 있잖아. 그러면 직선과 점을 동시에 지나는 평면 하나밖에 없을걸? 그래 보이지 않니? 딴 데로 갈 수가 없잖아. 그런데 한 직선을 지나고 있는 평면은 무수히 많아요. 가령 그래, 오늘 교보제? 교육 보조 재료는 너다. 여기가 직선이잖아. 요 직선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은 존나 많지. 그지? 안 그렇다 보니까 직선 하나 갖고 부족해. 그 점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점이 두 개가 있으면 직선 하나를 결정을 할 텐데, 이미 결정을 할 텐데 점이 지금 하나 떡하니 더 있죠? 그러니까 세 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평행하지 않은 세 점이 존재하게 된다면 너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있다면 한 평면을 결정했겠죠. 되죠? 그 다음에 직선과 한 점이 있으면 만약에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만나는 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걔도 될 것 같은 거예요. 한 평면 결정하겠네 뭐. 이렇게 만나는 두 직선 한 평면을 결정하겠구나. 그리고 만나지 않는 두 직선도 평행한 두 직선이 있으면 한 평면 결정하겠죠? 그러지 않겠니? 그래요.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도 한 평면을 결정하게 돼요. 이렇게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고 불러요. 별거 없습니다. 시작을 여기서부터 출발하셔도 좋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좋아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only one이다.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라면 납득이 됐죠. 그러면 두 점이 보였어? 한 직선과 직선 밖에 한 점.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했지? 그러면 만나는 두 직선. 그 다음에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 되셨죠? 이렇게 평면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 뭐 점의 결정 조건은 뭐 됐어요. 직선 두 개 만나면 점 하나 결정하죠. 그리고 평면이 두 개가 만약에 이렇게 만나잖아요. 선을 결정하지 않니? 그러면 두 개 갖고는 부족해 보인다. 평면이 세 개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한 점을 결정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이해됐죠? 근데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돼. 넘어가. 넘어가. 이게 뭐죠? 위치 관계.
평면이랑 평면의 위치 관계를 하자는 소리는 이게 이렇거든요. 이게 평행하거나 만나거나 두 개밖에 더 있겠어요? 됐죠? 뭐 일치하는 거 이게 뭐 논할 예지가 없잖아요. 그죠? 얘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평면과 직선은 또 문제야. 이거 뭐예요? 평행하죠? 얘는요? 만나죠. 그죠? 근데 이 직선이 얘랑 만나는 순간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 하나 생길 것 같고 또 평면이 미안해 앤디쌤 평면이 두 개가 있잖아. 얘가 이렇게 만나는 순간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슈는 거기에 있다고. 이 위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돼요? 위치 관계는 심플해. 두 평면의 위치 관계는 일단 모이거나 평행 만나지 않거나 혹은 만나거나 됐죠? 만나는 걸 일치하는 게 지금 있는 거잖아. 그리고 평면과 직선의 위치 관계 평행하거나 만나거나 만날 때는 일치하는 것도 있을 거잖아. 됐죠? 그리고 이 만나는 것 중에서요. 서 있는 경우 있지. 이거를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라 그러거든. 얘는 또 한번 살펴봐야 돼. 됐죠? 그러니까 뭐 큰 이슈는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포인트 전부 다 일로 오는 거야. 전부 다. 전부 다 일로 오는 거야. 그거 밑작업하러 가는 거야. 직선과 직선. 뭐 없죠 뭐.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공간입니다. 공간이야. 자 평면에서 지금 봅시다. 오메 이런 씨. 봐. 평면에서는요. 평행하거나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지. 공간으로 갑니다. 이게 평행이지. 얘는 만나지. 이렇게 하면 만나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지. 이거를 무슨 위치라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 수선 때리고 여기 수선 때리면 이게 거리잖아 이거. 이건 어떻게 구하지? 이제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 보이지 않니? 전부 다 일로 가는 거야 지금 이슈가. 되죠? 여기 한번 보세요.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 평행하거나 만나겠지. 평면과 직선의 위치 관계 평행하거나 만나겠지 뭐. 되죠? 근데 얘는 하나 조심하자. 직선과 직선이 있으면 얘는 평행하거나 뭐 만나거나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무슨 위치가 있더라? 꼬인 위치가 있더라. 꼬인. 꼬인 위치라는 소리는 평행하지도 않고 그래요.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는다.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쟤는 설렁설렁 읽어보면서 그렇구나 판단하시면 돼요. 이슈는 여기입니다. 자, 저기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러 가죠. 요거 1번씩 할 거야. 첫 번째. 지금 주제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이렇게 되어 있죠. 꼬인 위치라는 것은 두 직선에서밖에 없는 것 같지 않니? 그렇죠? 꼬인 위치라고 해요. 그러면 꼬인 위치인 두 직선을 가지고 놀아보자. 첫 번째 일단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보자 우리. 직육면체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 하나로 뭐 다양한 걸 설명할 수가 있는데 꼬인 위치라는 것은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아요. 그 소리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것은 AB라는 직선이랑 CG라는 직선은 아마 꼬인 위치일 거야.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잖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야, 첫 번째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고 싶대. 각이 뭐지? 이런 걸 구하고 싶대. 그러면 얘가 선분인데 말이야. 쭉 연결하면 직선일 테고 쭉 연결하면 직선일 거 아니야. 이게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 각을 어떻게 구하지 하면 상식적으로 얘를 평행이동해서 붙인 다음에 갖고 가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꼬인 위치가 이루고 있는 두 직선이 있대요. 이루는 각은요. 평행이동이야. 이 문제에서라면 AB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거나 CG를 저쪽으로 가지고 가거나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AB를 이쪽으로 가지고 왔잖니? 그러면 파란색 직선이랑 빨간색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재는 거거든? 그럼 얘는 아마 수직일걸? 되죠?
수직일 거예요. 그래서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구하라는 소리는 따라해봐. 평행이동. 이게 기본이야? 평행이동한다. 어떻게든 일치시킨다. 어떻게든 시점을 일치시키거나 종점을 일치시키거나 일치를 시켜본다. 얘가 평행이동하는 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얘가 이쪽으로 가도 되는 거잖아. 그죠? 이쪽으로 가게 돼도 어차피 수직이죠? 그죠? 평행이동합니다. 두 번째,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또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가 또 문제야. 이건 또 뭐야? 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리 잘생긴 전원쌤이 만들어준 건데 제가 부러뜨렸거든요. 갑시다. 얘가 직선 꼬인 위치지. 또 우리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야, 두 개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소리는 얘랑 얘인 것 같지 않냐? 얘랑 얘인데 그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 두 개의 공통수선의 길이인 것 같지 않냐? 너 들어봐. 얘가 있지? 꼬인 위치잖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거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걔를 구할 때 너에도 수선이고 너에도 공통수선의 길이인 얘를 구하면 될 것 같지 않니? 그래 보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러 가요. 좀 이렇게 무기처럼 생겨서. 자,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통수선의 길이를 구한다야. 이거 명심해야 돼.